사실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나라는 드물 텐데 대한민국 진짜 정치에 관심, 저는 이게 건강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조화돼 있는 뭐 판단이고, 사실 어제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막 강력하게 쓰면서 청산 대상이라고, 이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도를 분명하게 그렸는데, 사실 이런 구도하에서 선거는 또 바람이 중요하잖아요. 바람이 중요한데 한동훈 바람이냐, 이준석 바람이냐, 이재명 바람이냐, 그리고 어떤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또 정치 또 선거 결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 구도와 바람. 저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쭉 왔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포지션에서 네. 만약에 전체 선거판을 바라본다면 네. 원래 예상되는 일반적으로 예측할 때 가장 큰 난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아야 될 숙제로 제시된 게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다음에 이준석 탈당 문제는 어떻게 수습할 그렇죠. 거냐, 예. 그리고 당내 혁신과 물갈이 어떻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가 가장 큰 숙제라고 제시가 되는데, 실제로 그중에 저는 두 개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신당이라는 것은 네. 이준석 신당의 힘, 그러니까 그 과연 얼마만큼의 잠재적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네. 독립적인 힘이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결국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잘못되고 뭐 대통령실이 종속된 당에서 못 벗어나고 쇄신과 혁신도 안 되고 이런 당 형태로 쭉 간다면 네. 그만큼의 이제 그 원심력이 커지면서 이준석 신당의 잠재력은 커지는 거였죠.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네. 그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뭐 변화를 요구하면서 시한 오늘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그것이 일정한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바람은 결국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문제점들을 내부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순간에 이준석 신당의 잠재력은 급속하게 사실은 이제 축소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흐름으로 이미 전환되었고,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예상들 하기, 언론의 예상으로는 상당히 좀 쓸쓸한 탈당 의견 예상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일단 물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가가 네. 앞으로도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일단은 그 신당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 공천과 혁신 물갈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영남의 중진들, 그다음에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이제 이야기에 좀 국한되는데, 네. 이미 그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영남의 물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 중에 나는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겠다, 내 거 내려놓고 그런 혁신을 밀어붙일 때 그런 명분을 쥐고 가는 흐름 속에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나 이탈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이미 선점을 해놓고 시작하는 혁신이라면 공천 물갈이도 일정 수준, 원하는 수준에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 유일하게 지금 이제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라는 것이 정말 폭발적인 어떤 호응을 끌어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문제일 텐데,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대통령이 만약에 제2요건 거부권 행사한다면 네.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을 때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치는 급속하게 이제 내려가겠지만, 그것은 그 대통령의 선택인 거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후에 새로운 대안적인 액션들을 요구하거나 어떤 조치를 요구하면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 때의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미지수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난제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뭐냐 하면, 그런 문제들은 그 문제들을 풀겠지만 나는 이번 선거를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 구도, 그러니까 아까 86 정치 네. 뭐 어제 보면 선민후사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썼는데, 네. 그 구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싸움을 벌여보겠다는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럼 선거 전체 프레임에서 먹혀들 거냐? 알 수 없죠. 알 수 네. 없지만 사실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본인의 어떤 이제 포지션을 잡을 때 이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가장 실망스러워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건 절대 내놓지 않는 그 모습,
깔고 일단 거기서 벗어나서 나를 좀 더 그 어떤 명분 싸움에서 우월적 지위에 나를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과 여러 가지 이슈에서 아마 대립을 할 텐데 네. 그 속에서 어떤 이제 명분을 쥐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 어떤 포지션을 잡고 싸움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과연 이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이준석 신당이나 특검이나 이 문제로만 선거가 치러질까? 네. 다른 것들은 없을까? 정치 개혁과 관련된 이슈들은 없을까라고 본다면 아직 한동훈 비대위의 역할이나 이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거에서 본질은 선거는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없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은 A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당을 또는 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당일날 투표가 됐을 때 이렇게 된다고요. 아, 이 지금 정부가 일을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당을 찍겠죠. 네. 그런데 내가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정부가 잘 못했어라고 좀 회초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라고 하는 분들은 그날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한테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실제 지지율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선거 패턴이거든요. 네. 변화가 되기 힘들고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 초반이다. 그러면은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못 해줘요. 뭐 한 게 있어요. 심판을 하니까. 그때는 네. 정권 견제론 견제합시다. 그래서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네. 하는 정권 견제론을 얘기해요. 근데 한 이제 1년 지나서 2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를 뽑아주세요.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구도예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여당은 아무리 선거의 본질이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대로 선거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은 지니까 사실 이거를 막으려고 이제 하는 것이 또 여당의 선거 캠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또는 새로운 구도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없으면은 아 뭐 이제 정부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평가론을 정면으로 받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기득권대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 이 비대위에서 하는 것이 기득권 타파. 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그렇죠. 것이어서 그 네. 기득권이 야당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가는 건데 최근 선거들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선거의 본질과 넘어가지고 야당도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법 많은 선거들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야당은 권력을 누리지 않았는데 무슨 평가를 받냐는데 네. 이제 유튜브나 이런 정치의 극화 현상들이 되게 되면서 지금 유권자들의 심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당선시켜야 돼라고 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그 XX들을 막는 놈을 나는 뽑을 거야. 이제 예. 이게 메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정당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아주는 사람이면 일을 잘 못해도 찍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흐름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혐오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네. 거죠. 이제 뭐 저는 이 유튜브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지층들, 선호층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달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야당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먹히고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있잖아요. 네. 그때 지금의 이제 민주당 이제 쪽에서 그 보수 정당도 심판해야 한다는 걸 많이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별다른 평가를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쌍방 심판론이 대세가 된 거예요. 네. 그 먹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네. 야당도 권력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에서 야당도 평가를 받고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기류를 하게 되면 그 전에는 어떠한 보수층의 결집도 매우 느슨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네. 일단은 이것이 중도층까지 확산돼서 대승을 이룰 조건을 형성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거는 그렇지만 1차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보수층들을 결집하는 데는 현재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아마 지금 채택을 해서 가열차게 아마 이번 선거 캠페인의 기본 기조로 가져갈 것 예. 같습니다.